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동산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한번 좀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당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공조를 했죠. 네. 공조를 하고 또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양보를 했고요. 네. 양보를 했고 또 국민의당도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여기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또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을 보면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에 예. 이런 큰 틀을 뭐냐면은 정당 관계가 이제는 경쟁과 협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경쟁과 협력.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있는 협력되는 것이고 안 되면 반대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 정상화되고 있는 구도다 좀 봅니다. 정상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유승민 대표가 인용문 열겠습니다. 국민의당 잘못된 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우린 패싱당했다. 인용문 열고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한국당 입지가 좁아졌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다시 인용문 열고요. 한국당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게 전무하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가장 큰 쟁점이 이번에 역시 뭐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네. 최저임금을 이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문제, 일자리 기금 그거 두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건 그런 지점이죠. 네. 지난번 대선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그 공무원 증원 문제, 네.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뭐 공무원 뭐 증원해서 뭐 17만 명 이상 늘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당시.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는 역시 그냥 몫을 높였고요. 네. 뭐 세금으로 하는 손쉬운 거 누가 못하느냐 해서 이거를 그렇죠. 후세에 부담을 지운다 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했는데 예. 아까 이제 뭐 박상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뭐 좋게 보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정치라는 거 타협인데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돈 주고받고 하고 이런 문제는 과연 이게 타협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늘 의문은 있어요 이게. 네. 자신들이 비판했던 결국 돈을 쓰는 지점이 이게 말하자면 이념이 어떻게 투영되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데 그걸 쉽사리 뭐 우리도 받을 거 받았고 하니까 뭐 파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 그야말로 그런 어떤 비판을 뭐 그야말로 무효로 돌렸던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그야말로 국민의당에서 물론 뭐 KTX가 뭐 무한공항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에서 뭐 1조 뭐 1,000억이 든다든가요 앞으로 네. 뭐 그런 예산을 따냈다. 예. 이런 점은 자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그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과연 뭐 국민의당에 치적을 했다 해서 박수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 네.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그걸 받은 대신 뭐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예. 뭐 일정 부분 물론 이제 뭐 숫자는 줄이긴 했지만 예. 뭐 합의해줬다. 이걸 뭐 과연 그렇게 뭐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네. 예. 뭐 우리가 국회 하는 일에 뭐 박수 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뭐냐면은 국회는 기본적으로 저는 협상과 협의의 공간입니다. 여야가 대선 때 공약으로 했던 것이 충돌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특히 두 야당이 반대하면 접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협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겠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른바 협치의 공간이고 이것이 예. 의회의 공간이에요. 예. 더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경우는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가할 수도 있으면서 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원안이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예. 당초 12,000명 또 그 앞에는 14,000명이었습니다. 예. 9,000명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 청감도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10%의 보편복지를 선별복지를 바꾼다든지 네. 다소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의회 공간에서는 이 정도는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예. 이거 안 된다 해서 끝까지 막아버리고 내년까지 그냥 뭐 예산 통과 발목을 잡고 밀어붙이게 하고 이 방식이 옳다?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전에 비해서는 더 정상화되고 있는 방향이다. 다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예. 이것이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 라고 말하면은 정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최상은 아니고 박수 치칠 일은 아니나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유승민 대표의 어떤 국민의당 시각차가 지금 언론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뭐 경제하는 사람이니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이 뜨거운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긴축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재정정책은 지금 30조를 더 추가를 하면서 재정 쪽은 팽창을 시키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하시다시피 일자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무원 수 늘리겠다는 것을 국민의당이 깎아서 빼고 대신에 국민의당은 무한 비행장을 격려하는 KTX 호남 복복선 공사에 하나의 이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무한 비행장 격려하는 1조 1천억은 괜찮은 건가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셔도 충분히 이해하죠. 이걸 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예산안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뭐 도저히 뭐 통과 안 되겠다고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뭐 타협해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그야말로 차선책으로 또는 차악으로 이 정도면 됐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뭐 주고받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보편적 국민 전체 이익을 봤을 때 뭐 지금 뭐 무한뿐만이 아니고 다 우리 지방 공항 비행 상황들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가을철 고추 말리는데 활주로 쓰고 있는 그런 공항들을 거기다가 KTX까지 거기 또 이렇게 그 1조 몇천억을 들여서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얻어냈다고 해 얻어내고 그걸 또 타협안으로 제시해서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 뭐 국민의당은 그 자화자찬할 수 있겠죠. 뭐 호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하는 있지만 전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옳은 행동이냐 하는 건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그 박 교수님 말씀 동의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타협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과연 그 타협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느냐 하는 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박상민 박사님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예산안은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김성태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앞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에서는 친홍의 계파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원내대표로 이렇게 나오셨다. 오늘 본인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이 정우택 지도부 책임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게 도로 침박이냐 아니면 간성 칭호이냐 결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손에 잡히는 성과는 별로 없죠.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들었을 때 친박이 밀어서 된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하고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싸움이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었습니다. 친박이 밀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됐던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방송 들으면 손할지 모르겠으나 친박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정당에 가야 할 길을 제시 못했던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렇다고 칩시다. 원외니까.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탈당한 것도 있고 도론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본인의 정체성이 뭔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도약의 모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전무합니다. 전무해. 저는 이 정당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 무슨 이유로 표를 달라고 할지 제가 궁금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우택 원내대표 체제의 실패를 다음 주죠. 12일 날 새 원내대표 경선에다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난 1년간의 원내대표의 그 업적은 상당히 큰 저는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노래 교수님 뭐 특별한 말씀? 네, 정호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탄핵 소용돌이에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말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운전은 잘한 것 같아요. 빙판길에. 예. 잘했다고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휩쓸려 왔죠. 휩쓸려 왔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본인도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고 그야말로 합의문 발표했는데도 합의문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참 스타일 국인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손을 잡고 거기서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으면 뭔가 실리를 챙길 수 있었을까? 자유한국당도 뭔가 조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렇죠. 지역구 예산을 지역 예산을 좀 받고 그리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금 눈 감아준다든가 아니면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7,000명을 얘기했었죠. 처음 5,000명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 타협을 했으면 잘했다고 했을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의원총회에서 정호택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또 받을 수 없다고 의원들이 그렇게 비토했지만 누가 했어도 저는 그렇게 뾰족하게 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우선 아니었다고 봐요. 풍랑 속에서 길을 잡고 있는데 그냥 난파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호택 원내대표 혼자서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그런 상황은 너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당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재무장하는가에 역사적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장 좋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위기 때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시죠. 한 150년 전에 영국의 보수당이 길을 잃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그때 뭐냐면은 과감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헌정체제, 수호. 대영 제국에 대한 국민적인 통일, 원대의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 당 개혁, 새로운 인물, 노선 변화 시작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74년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다. 2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 영국 보수주의 정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위기였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런 위기 아니었습니까? 탄핵 때? 넘치고 흐르죠. 그러면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은 대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표가 됐다 치면은 돌파를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도 촛불 민심은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태극기 민심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촛불 민심은 좌파들의 촛불이고 우리한테는 태극기가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정당들이 뼈를 깎는 토로 어떻게 당할 위기를 넘어서 모릅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정호택 원내대표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빙판길에서 운전을 잘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지금 길을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길을 잃고 표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택 원내대표의 애를 많이 썼겠으나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결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정호택 원내대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쪽에서 비박에서 또는 반박에서 또는 탄핵을 좋아했던 쪽에서 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마 체질이 달라지고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정우택 대표, 원내대표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하자 보면 사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정도로 접죠 자유한국당 워낙 알아서 잘하실 거니까. 다음에는 아프니까 그만하죠. 아프니까 그만하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려면 정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야죠. 그야말로 외국 정당 얘기하셨지만 지금 30대 40대들이 그냥 좀 외국 마크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6.2 때 정말 새로운 30대 지도자를 내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캐머런 수상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정당의 어떤 젊은 피 수혈이 좀 어떤 통로가 마땅치 않아요. 늘 그 어떤 상시 수혈이 되지 않고 선거 때만 잠깐 명망과 영입하는 그런 수준의 수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나 올해 말쯤이야 내년쯤에 예를 들자면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다 그러면
확 보수 정당에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과감하게 정말 뭐 30대 40대 예. 이런 새로운 인물들로 얼굴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예. 내년 또 지방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선거니까 그렇게 총선처럼 많은 인물들을 영입할 수가 없고 네. 또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또 계속해서 재임 중인 네. 그런 자치단체장들이 유리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실 뭐 지방선거 거치더라도 예. 뭐 보수정당이 탈바꿈할 계기는 마땅치 않고요. 네. 어떤 뭐 또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골탈태 아무리 뭐 얘기해보고 뭐 강령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또 하겠죠. 좀 있으면. 예. 그러나 그렇게 해도 국민들 눈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바뀐다 이렇게 느끼기는 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앞서 그 김승태 의원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예. 했는데 방금 노동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요. 보수의 물결로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극우가 판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극우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보수의 변화가 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예. 양당 체제가 예. 괴멸되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예. 30대라 그러잖아요.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이죠. 우리가 지금 받아려고 했던 그 나라도 성향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국민적인 성향이. 네. 여기도 나치 같은 이런 과거 청산이 안 되는 바람에 갈등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제1당이요. 국민당입니다. 예. 제바스타인 쿠르차라고 해서 예. 1986년생이에요. 예. 31세입니다. 예. 이번에 제1당이 됐거든요. 연정 구성하면 세계에서 제일 어린 국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31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새로운 인물을 키웠습니까?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인사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다고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치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냥 놔두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건강한 보수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것들 정신 차리라고 갔던 겁니다. 예. 근데 정신 차리겠다고 합디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얘기되는 몇몇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다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될 텐데 네. 과연 그렇게 되면 야, 저 인물이 저 한국당을 이끌어가고 원내대책을 세운다면 진두지휘한다면 뭔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너무 답답한 노릇이고요. 이게 보니까. 네. 뭐 원내대표는 대개 뭐 3선 이상이니까 뭐 기존 정치인 중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전혀 자유한국당도 정말 앞으로를 요한다면 무슨 친홍, 비홍, 무슨 뭐 비친박, 뭐 중도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이제 각성을 해서 이 국민들에게 정말 새롭게 좀 가게 될 수 있는 어떤 예. 새로운 사람을 좀 내세워 보자. 예. 이런 결단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럼 누구라고 제가 뭐 딱 머릿속에 드는 사람은 없지만 네. 이렇게 얘기되는 정말 이렇게 뭐 구태의연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분들이 역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을까. 예.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를 확 뒤집어 엎는 무슨 그동안 말씀인지.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참, 제 대목이 아까 예.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예. 지난 많은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많습니다. 보수 예. 정권 예. 10년 동안에 예. 제일 큰 실책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사람 안 키웠다는 그러면 거예요? 가감하게는 젊은 인재를 키워내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다 한 겁니다. 그들끼리 예. 예. 젊은 인재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만들어진 인재가 젊은 인재라고 나와야 할 이 비극적인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정치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경제를 보시더라도 재벌 1세, 2세, 3세를 넘어오면서 그 2세, 3세의 어떤 세습 문제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들을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재벌 3세가 주먹질을 하고 다녀도 결코 사회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거나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사람 키우지 못하는 게 우리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서요. 아까 홍홍 그러길래 갑자기 저는 비홍 어떨까 싶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홍 그죠? 안일비자입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뭐 아재 개그로 가시는데 끝으로 한번 공감이 없어요. 예, 공감이 없죠.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선고받고. 안철수 의원 옆구리가 좀 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 크죠. 예. 200만 원 문제가 생긴다는데 벌금이 2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냥 민주당에 계시지. 예. 그러면 한 80만 원, 90만 원 받았을 텐데 예. 뭘 탈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200만 받으시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대목도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는 게 예. 훨씬 더 많은 그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가고 예. 저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최민규라는 200만 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벌금이 2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건 앞으로 이거 90도 100만 원이면 의원직 상실, 90만 원이면 의원직 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개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최민규 의원에게 예. 좀 그래도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노동일 교수님 뭐 한 20초 남았습니다. 네. 뭐 재보선이 이제 뭐 펼칠 텐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안철수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안철수 대표 지었고 예. 조원병 또 이번에도 뭐 최명길 의원의 송파를 지었고 또 예. 국민의당 좀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홍준표 대표가 네. 그 둘 중에 하나 어디 나가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좀 관심차일 것 같아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을 끝에 해주셨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늘 시간이 되면 빨리 끝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춥습니다. 조심하십시오.